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손자녀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시던 때와 손자녀를 키우시던 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전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만 사용하던 전화를 이제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검색이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그러한 기능이 그 작은 휴대폰 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데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혹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났다 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 디지털 원주민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우리 손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만약에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은 디지털 원주민을 양육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자녀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의 손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나요? 혹은 갖고 있지 않은가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 정도가 자녀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구매 시기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라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자, 첫 구매 시기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라고 해서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는 우리 손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유치원을 다녀와서 할머니 가방을 막 뒤지면서 스마트 기기를 찾는 손녀의 모습,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자마자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스마트폰을 찾는 손자의 모습,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이럴 때 조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단호하게 제한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흔쾌히 허용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걱정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많은 경우에 걱정은 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조부모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 불빛이라고 말해지는 블루라이트가 걱정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손자녀의 건강에 해를 입힐까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서 거북목이 될까? 그런 점이 또 걱정이신가요? 이 정도의 걱정들은 손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주지 않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 심각한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아 뇌발달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뇌는 우리 주먹 2개를 합쳐놓은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무게는 대략 1.4kg이고 1조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뇌과학 분야는 최근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뇌과학자들조차도 우리 인간의 뇌의 한 2% 정도밖에 밝혀낸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뇌의 영역은 온 우주보다도 큰 세계가 나노 세계로 축소되어 아주 정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으로는 이를 명료하게 밝혀내기도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뇌 안에 대뇌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을 싸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흔히 뇌라고 하면 주름진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대뇌피질입니다. 자, 이 대뇌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게 바로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머리의 맨 안쪽 부분인 앞쪽 부분인 이 전두엽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큰 전두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영장류와는 구별되는 점이고 또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통찰력,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이성적 사고를 주관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잘 발달되어야 아이들의 언어 발달,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도덕적 절제력 등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아가 발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전두엽, 즉 전두엽 대뇌피질이 잘 발달이 되어야 하는데, 자, 문제는 이 부분의 발달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뇌피질의 발달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족, 부모, 친구, 학교, 그 다른 많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얻어진 경험으로 인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이것이 아이들의 이 대뇌피질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뇌 지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뇌 지도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기보다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뇌피질이라는 것은 3세 전후에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든다면 뇌 지도에 이렇게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뇌 지도에 PC방을 아이가 열심히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면 우리 아이 손자의 뇌 지도에 도서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뇌피질은 3세에서 6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13세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 핸드폰을 쥐고 살면서 게임하고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이 뇌 지도에 PC방, 또 유튜브를 보는 그런 스튜디오, 만드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스튜디오예요. 이거는 서로 사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냥 보기만 하는 스튜디오는 아이가 수동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기만 하는 곳이라 좀 이 두 개는 다른데요. 이런 PC방,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는 그런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아이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거나 할 때 도대체 이 건물에 어디에 들어가서 그러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건축물, 그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는 PC방, 이런 것들이 잔뜩 아이들의 뇌 지도에 건축되기를 바라시는 조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인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는 장난감 아닙니까? 네, 놀이를 통해서 애들은 배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아이들의 뇌 지도에 배움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스마트 기기가 장난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손자녀들이 스마트 기기를 갖고 노는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만큼은 우리 아이들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간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요. 친한 친구가 와서 같이 놀자는 말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레고, 인형 이런 것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울 정도로 아이가 떠들기도 하고 또 층간소음이 걱정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같이 놀자고 놀이 파트너가 되자고 또 제안하기도 하지요. 네, 이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데요. 자, 아이가 떠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자,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건 아이 뇌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뇌 근육이 생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즉, 뇌 발달이 더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의 뇌 크기가 정상인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기사, 혹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ADHD 같은 것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테고요. 또 스마트 기기에 또 과의존하게 되면 아이들 팝콘 브레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팝콘 브레인은 뭐냐면 팝콘처럼 팡팡 튀기는 그런 영상물에만 아이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같은 정적인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뇌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베이비 스몬비라는 것이 또 일으켜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베이비와 스마트폰 좀비를 합친 합성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너무 과하게 많이 보면 또 베이비 스몬비라는 것이 또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이 베이비 스몬비라는 것은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별 생각 없이 준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의 뇌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이런 팝콘 브레인, 베이비 스몬비 이런 게 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셔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너무 그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죄책감 이런 것을 갖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불안감, 죄책감은 경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뇌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손자녀와 스마트한 생활하기라는 주제로 이 스마트폰을
아이와 어떻게 좀 건강하게 이용할 것인가, 또 조부모로서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